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2반 단계까지 배웠죠. 이제 결정 단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갖다가 결정 단계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대외적 구속력이기 때문에 2반 결정 고시 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결정하면 제일 먼저 결정권자부터 공부하자고요. 결정권자. 그럼 결정권자는 원칙이란 말 쓸게요. 원칙은 누가 될 거냐? 시도지사요, 대도시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얘기에서 보면 시도지사요, 대도시 시장이 된다 하는 걸 정확히 하는데요. 자, 여기는 대도시장은 인구 50만 넘는 시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따지고 보면 자기가 직접 입안하고 직접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직권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가 있느냐? 요 밑에 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입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입안을 했다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입안을 했다면 요 사람은 요 사람한테 결정을 신청해서 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요게 입안 입고로 자, 입안했으면 결정이 같지 않은데, 자, 그럼 이거는 입안 입고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의할 내용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냐? 시장군수가 한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지가 한 건 지가 한다 우리끼리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왜? 지구단위 계획은요,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기가 입안한 건 자기가 결정해. 국토장관 했으면 국토장관, 시도사가 있으면 시도사가, 시장군수가 있으면 시장군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가 한 건 지가 하더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라 했어요 제가? 지가 한 건 지가 하더라. 정말 좀 약간 이상하죠. 그래도 외울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자신이 입안한,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알겠죠? 그럼 결국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입안권자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그렇죠? 입안권자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올해 생겨난 것이 자 이겁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이를 갖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 자, 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대체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가져간다. 그런 이런 경우는 자 누가 할 수 있느냐?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도 보더라도 그런데 이때는 이것에 대해서 그럼 대체하는 건 뭐로 할 거냐? 이걸 뭐로 할 거냐?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체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데 이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미리 사전에 도지사한테 여기 봐요. 도지사한테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돼 이건요. 도지사한테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끼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집회는 누구 거다? 집회는 누구 거다? 지 거다. 지가 한 건 지가 하고 집회는 지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뭐가 있는 거? 그러면 우선 국토장관이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장관이 있겠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그러면
해수부 장관 했죠.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 보자고요. 국수를 게시하면 입이 즐겁습니다. 국수를 게시하면 입이 즐겁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린고? 앞에 것만 딱딱 따져서 가져가면 제일 첫 번째는 이런 걸 준말입니다. 국토장관이 입안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결정하겠죠?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도시군 관리 정할 사업.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한다. 138조 가지고 기한 내 조정을 요구했는데 그 따르지 않는다. 그럼 국토장관이 직접 위반하지 않습니까? 그럼 직접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 이건 조심해줘야겠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요. 자, 이거는 수는 수로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화 조정구역인데 요거는 자, 요 자체는 시가화 조정구역 이 자체는 누구 거냐? 따지고 보면 요 시가화 조정구역만 나온다면 얘는요. 여기 원래 국토장관이 이 사람한테 이양을 시킨 거예요. 시도지사한테 이양을 시킨 거예요. 국토장관이 시도한테 이양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양을 시켰다. 이양 권한서를 옮겨준 거예요. 위임이 아니라. 그러나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그대로 둬야 되겠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둡니다. 단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만 국토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것만 국토장관이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논란이 가장 많은 것이 이놈입니다. 자, 이거는 법을 만들 때 도입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2018년 1월 1일 전까지 국토장관이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조치 조항이 없는데 이게 많이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인 시행을 기준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주의할 포인트가 바로 뭐냐? 거기 올해 4월 19일서부터 효력 발생하는 그 입법 예고안에도 이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눈여겨봅시다. 눈여겨보세요. 그거는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거는 아직까지 국토장관이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국수를 게시하면 입이 즐거우니라. 아직까지 입이 즐겁지만 입이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그중에 수산자원. 그럼 여기 시험 잘 때 국토장관만 한다 이런 거는 만 한다 할 때는 국토장관이 말하는 건 국토장관. 얘는 안 되고 개발제한 되겠죠. 시가화 조정구역 안 되죠. 왜? 국가계획만 할 때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금은 국토장관만 하는 건 맞습니다. 나중에 또 위임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변경은 시도사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볼 것이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게 결정권자에 대한 설명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결정을 한다면 이제 절차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 절차. 그럼 우리가 이 결정 절차는 뭘 거치냐?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 심의를 거칩니다. 공법 시한은 협의 다음에 심의야. 자, 협의 심의인데 여태까지 앞에 거는 반드시 했지만 여기는 생략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 협의는 누가 하느냐? 저기 하는 사람이 국토장관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나머지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할 수도 있어요. 누가? 시도지사가 국토장관과. 그러면 어떤 경우냐?
우리가 이제 국강두개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외우시고 지금 하지 말고 뭐냐 국토장관이 위반한 결정을 시도사가 변경하겠다. 그러면 가서 미리 협의해야 되겠죠. 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걸 시도사가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 관련됐으면 국토장관과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한 도시군관리계획 중 자 대개 5% 범위 내에서 축소하겠다. 그다음 그린벨트를 갖다가 해제된 지역을 최초로 도시군을 위반했다.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거죠? 국토장관 거예요. 오늘날 이제 해제를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도한테 있지만 그거는 행정적 얘기고 아직 법의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 시민은 국토장관이면 중앙도시의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도시의원입니다. 근데 공동심의하는 경우 있어요. 공동심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같이 하고자 할 때 바로 결정하면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생략할 수도 있죠. 생략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생략할 수 있느냐. 국가 보안, 그렇죠? 국방상, 국가안보상 기밀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협의심의를 거쳐서 이제 이를 갖다가 결정하고 고시하는 겁니다. 자, 뭐 한다? 결정, 고시. 결정하고 고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결정 고시를 합니다. 그럼 결정 고시했으면 그 내용을 갖다 송부시켜요. 그러고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일반인한테 열람하게 합니다. 열람.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열람은요 기간이 별도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이게 절차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절차의 관점이 이렇게 절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다음은 결정 절차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결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죠. 고시, 효과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건 제일 먼저 효력 발생 시가 있는 겁니다. 그 효력 발생 시기는 과거는 결정 고시 후 일정 기간이 끝나면 경과되면 효력 발생한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도시명을 결정 고시가 되고 거기에다가 자, 요게 돼야 돼요. 경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형도에다가 도시관리 결정된 내용을 알겠죠? 가서 지형도면에 고시 결정 내용을 지형도면에 고시 그려놨습니다.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 발생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걸 아시죠? 지형도면을 그럼 결국 우리가 쓸 때 지형도에 고시했다 그걸 갖다 지형도면을 갖다 놨던 거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도에다가 결정된 내용을 갖다가 표시한 걸 지형도면이랍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볼 수 있어요. 날부터. 다음 기득권 존중이 있습니다. 근데 기득권 존중은 반드시 뭐가 되냐? 적법하게 착공, 착수 시에 기득권 존중이 되는 거예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착공,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계속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한다. 그냥 한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바로 뭐냐 하면 특히 우리가 용도구역입니다. 전통적 용도구역은 얘가 규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건 뭐냐? 우리가 수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그 다음 여기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요. 근데 왜 여기 두 가지는 빼느냐?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따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개떡 같은 법, 자, 제 방법이 잘못됐도록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두 가지는 따로 법률적, 여기는 여기 따라가니까 우리끼리 연상할 때 대학은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죠. 수시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 얘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3개월 내 이게 고시가 됐다면 3개월 내 신고하도록 돼 있다. 몇 개월 내? 3개월 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득권 존중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아직도 잘 이해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체 이해를 못하면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률적 지식을, 즉 레겔 마인드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중요한 지식. 건축 허가 받았다.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건축 허가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가 돼요. 받은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개발행위 허가 받았으면 건축 허가가 의제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만약에 예를 들 때 이겁니다. 여기가 자 계획관리지역이야.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여기다가 일정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관광 숙박 시설을 건축 허가를 1월 2일 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1월 10일 날 착공을 했어. 착공을. 그런데 가서 우리가 1월 25일에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가 바뀌어서 농림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원래 농림지역은요, 국토계획법상 보면 원칙적으로 관광 숙박시설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됐으면 이 사람은 여기 착공을 해서 이미 착공 신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것이 여기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더라도 얘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진행 그대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착공이 안 됐다면 여기 이 허가는 반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하게 인허가 받아서 가져갈 때 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아무리 바뀌었더라도 계획관리 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더라도 자, 이건 할 수가 있다. 적법하게 착공됐다. 착공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지만 착공이 되었을 때 가능한 거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가 바로 이 소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로 이걸 갖다 봅시다. 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경치가 참 아름다워. 그래서 여기가 경치가 아름다워서 나는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건축 허가를 이미 받았어. 1월 2일 날. 그리고 착공을 똑같이 1월 10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근데 1월 25일에 이 지역이 블루벨트로 묶어버려. 블루벨트로 묶어버렸습니다.
청정해결해서 블루벨트를 묶어요. 블루벨트. 자,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 묶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여기에 환경을 저해하는 이러한 육지의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 착공 신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블루벨트,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3개월 내 신고하면 계속 이것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전원주택을.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다 뭐 받았어? 허가를 받았죠. 허가 받았죠. 그런데 무슨 소리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나왔죠. 예외 중에 니은과 디귿을 보세요. 48페이지.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린고? 자, 여기가요.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는 A 지역이고 B 지역 땅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원칙 목적은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했다가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그래요. 숙박시설을 지으려요. 건축이 목적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건축 허가는 안 받았어요. 건축 허가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미리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허가 받아가지고 자 여기는 지금 내가 절토 중이야. 지금 공사를 갖다가 ing. 자 그러면 여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pp 얼마네? 1년 내 이미 뭘 했느냐? 토지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을 여기 끝냈고 여기는 ing형이에요. 그럼 이럴 때에 자, 이 지역이 뭐가 되냐면 갑자기 여기 있는 것처럼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시가와주정구역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와 같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겠죠. 그럼 앞서 여기 뭐처럼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상관없는데 건축 허가는 지금 안 받았죠. 안 받았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만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요걸 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됐으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겠죠? 3개월 내 신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뭐냐? 건축 허가를 신청해줘야 내가 본래 목적인 이걸 신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진행형이죠. ing죠. 그러면 공사가 언제 끝날지 안다 모른다? 아직 모르죠. 언제 끝날. 끝나고 나서 여기 신고 외에 3개월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돼요. 3개월 건축허가. 그 다음 여기는 이미 털을 닦아놨죠.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요 구역이 지정되는 거 3개월에 신고하고 터 닦아나가서 6개월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되는 거죠. 왜? 건축허가 아직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야 여기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근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득권 존중이라고 해요. 다음 지형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등고선에 의한 것으로서 각각의 실선 형태로 다 되어 있는 것에 뭘 갖다 배웠으려면 지형도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지형도. 자, 그럼 여기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 자, 여기 공원이 결정됐다. 그럼 어디까지 공원인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도로가 났다. 그러면 도로가 어디서 어떻게 도로가 났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을 이 지형도에다가 표시하는 걸 고시했다는 거예요. 도면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 고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있냐? 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사람 누구냐? 도시군관리 입안권자예요. 내가 공원을 이렇게 하겠다 한 사람 입안권자가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도로도 입안권자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뵀죠. 우리가 입안권자 있고 결정권자는 내가 입안한 내용 그대로 뭐 했습니까? 결정을 했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시장군수의 경우는 대도시장은 자기가 입안했고 결정했지만 시장군수는 내가 입안할 때 그린 그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입안권자는 그랬죠. 그럼 당신 그것 좀 가져와. 제출해. 그러면 결정권자가 대조 확인해서 그래서 대조 확인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에 30일에 대조 확인해. 그래서 시장군수만 도지사한테 뭘 가지냐? 대조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됐으면 알겠죠?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고시를 해줘요. 고시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지형도면 고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재검토하도록 돼 있어요. 왜? 도시군 관리계획도 재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목표가 바뀌면 뭐도 바뀌죠? 수단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바뀌면 수단도 바뀌기 때문에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보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10년간 미집행된 것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에 따라서 여건 변화가 해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해제 여부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 바로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 3년 내, 3년 내, 이제 이건 개정적인 입장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3년 내, 가서 요 자체를 갖다가, 검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개정이 돼야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그 내용 가지고는 차제에 또 한번 문제풀이 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날짜 나온 거 이미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도시군 계획 시설로서 설치가 됐어. 그러면 필요성이 없어요. 여건에 필요성이 없으면 해제. 그 다음에 또 이미 지금 뭘 했어요? 결정고시가 됐지만 아직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면 3년마다 3년 내 설치되지 않은 건 타당성 검토하라 이 얘기입니다. 몇 년마다 검토할 때? 5년마다 검토할 때. 요게 이제 개정 포인트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뒤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50페이지에 3번이 중요한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 그 계획 설명서에 장기 구상계획을 포함하겠다. 잡아요. 기본계획은 목표죠. 목표가 수립되지 아니한 곳에 그럼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곳에서 장기 구상계획을 설명서 포함하겠다. 그럼 주민들이 불안에 떨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겠죠. 그럼 오세요. 저랑 얘기해 봅시다. 하는 걸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틀렸죠. 자, 뭐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용도 지구의 지형은 도시군관리를 결정한다. 자, 봐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도시군관리를 결정하는 거 맞죠? 다음,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권자의 도시군관리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입안 제한 4가지가 있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사항. 다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관점인데 바로 요건을 갖췄을 때 4가지 요건. 자, 그 다음 가서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렇죠? 대체되는 것을 갖다가 지구단위 할 때는 바로 주민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 입안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협의는 생략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챕터 5에 있는 용도 지역제 아닙니까? 그럼 거기 제1번은 용도 지역지구를 비교했죠? 자, 그럼 뭐 이건 필기하지 않아도 교과 그대로 보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전국토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권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규제하는 것으로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알겠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차 규제하는 겁니다. 중복되지 아니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건축 제한은 전국적 효력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째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만 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2차적으로 수행하는데 자 여기는 건축물의 용도 또는 형태 구조도 규제할 수 있다. 방화지구 또 취락지구 때에 따라 강화도 하고 때에 따라 완화도 하는 겁니다. 이건 국지적으로 하는 거죠. 2차적으로. 그래서 중복할 수 있고 이거는 대부분 보면요. 어디에 따를 거냐. 특별규제는 특별규제에 따르지만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용도 구역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시켜서 시가지의 무질성, 스포일 현상 방지를 했죠. 그래서 3차적으로 규제해서 조정,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중복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린벨트 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있느냐. 우리가 수도, 개, 시라고 전통적 규제 입장에 있는 거.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서 규제적, 완화적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과 관련된 것이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참고적 내용을 보면 자, 얘네들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 제한을 직접 목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문제 생기지 않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쟁송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거기 행위 제한 가지고는. 그 다음 다만 직접 거기에 대한 지정에 대한 행위 제약을 이유로 행위 제약이 아니라 자 처분성이 있단 말이야. 용도 지역 같은 건 그래 도시군관리 처분성이 있대. 그거는 쟁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모두 미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느 행위를 가져갈 건가 하는 걸 뒤에서 배우는 것이고 난 지역과 지역끼리는 중복될 수 없고 지역 안에 지구 구역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지역과 구역은 중복될 수 있고 자 구역과 구역 중복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와 지구끼리는 중복될 수 있지만 지역만은 중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 국토의 개인 법령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자, 녹지 지역 안에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될 수 없다. 당연히 맞죠. 왜?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은 자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았어요. 그럼 생산관리지역도 아니고 보전관리지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주요 포인트가 되는 걸 설명하려면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하는 것을 지금부터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 이제 봅시다. 용도 지역에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갖다 온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 결정, 고시단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단계로. 그래서 이것이 네 가지가 21가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의 관점에 보면 53페이지에 전체적인 큰 걸 해놨죠. 이걸 하나하나 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갈게요. 원칙, 그 다음에 특례가 있지만 원칙은 우선 제일 먼저 크게 나눈 것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우리가 도시지역 개발하는 것이죠. 개발. 그래서 여기는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고 예상되면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고 예상됐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요 중간 영역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보존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보존은 농지법상 도시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 또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를 합쳐서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것 중에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 중에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 보존산지를 합쳐서 농림지역. 그 다음 있는 그대로 자연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자연환경, 수, 자원, 해안, 생태계 알겠죠? 상수원을 보호하고 알겠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자연환경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는 다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뭐로 나눠지냐? 언젠가는 도시 편입이 예상돼요. 편입이 예상. 그걸 계획하는 관리지역이 됩니다. 관리지역. 그 다음 여기 농림지역에 집어넣지 못할 때 거기에 준해서 관리하는 농림은 생산이 목적이죠.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 보존을 못할 때 거기에 준해서 관리하는 보전관리지역. 그래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존하는 얘는 세분이 안 돼. 그래서 2개. 자, 관리지역은 3가지로 세분될 수 있어요. 그럼 합치면 5가지네요. 그럼 여기는 도시지역은 다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그래서 거주의 안정을 위해서 만든 것이 주거지역. 상업과 업무를 위해서 만든 게 상업지역. 공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게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상, 공, 녹, 개, 생, 보, 농,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일 거냐? 9가지가 돼요. 그래서 4가지가 9가지가 되고 그것이 21가지를 가져갑니다. 그 이 중에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건 다른 건 다 외울 거 없죠. 녹지역은 자연환경 또 농지, 산림보호, 보건위생 이런 것과 보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지역을 녹지지역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 도시지역은요. 다시 4가지가 16개로 세분화됩니다. 우리는 요걸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보존해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보존. 네, 그 중에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보존 안 되는 녹지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녹지지역에서 거주의 안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거주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의 주거지역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뭐가 있냐면 물물 교환을 갖다 근점으로 해서 물물 교환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게 상업 편리를 해서 상업과 업무에서 상업지역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공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공업지역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상공록 그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이 녹지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 있는 이 주거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주거지역 자체가. 또 공업지역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업지역은 역시 또 몇 가지 나눴으면 세 가지로 본래 나눌 수 있어요. 녹지지역도 뭐로 나눌 수 있느냐? 가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뭐의 안녕? 거주의 안녕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고 일반 주거지역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도 전용 공업지역 있고 일반 공업지역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어요. 전일준, 전일준. 그 다음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근린 상업지역이 있어요. 이게 본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끼리 배울 때 전용 주거지역은 전량보호라고 외우세요. 전량보호. 전용 주거지역은 양환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전량보호. 그리고 이거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여기는 1종짜리가 있고 2종짜리 있어요.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전량보호.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끼리 공부할 때 일편조성. 일편조성이라고 해요.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1, 2, 3조로 나눠. 1, 2, 3. 그러니까 1종은 저층, 중층, 중고층. 그래서 저층은 4층 이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이라는 건 주거를 하면서 여기 상업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걸 준주거지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 여기에 상업지역은요. 중심 상업지역이 있어요. 이건 도심, 부도심에 대한 자 상업과 업무의 확충을 필요한 지역을 얘기하고 일반 상업지역이다. 그럼 상업과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거죠. 그 다음 근린은 생활 가까이잖아요. 근린, 인접돼 있죠. 그래서 서비스, 일용품을 갖다 판매하는 걸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과거에는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중심이나 이렇게 중심가 했다가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게 다 중점 밀집돼 있었어요. 80년대 전까지만. 대형 사고도 이루어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자, 안 되겠다. 자, 얘는 도시 안과 바깥에 유통을 담당하는 것을 두겠다 해서 나중에 유통상업지역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중일, 유근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상업지역이에요. 유통기능만 담당합니다. 그 다음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은 중화공해성 중화학 공해성이 있으면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 일반공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에다가 주거도 하고 상업 업무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일준이 되고, 자, 이거 봐요. 녹지지역은 보전녹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전녹지라는 건 도시의 자연경관, 자연환경, 이걸 갖다 그대로 녹지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보전. 그 다음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시키는 생산녹지지역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이란 말은 도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알겠죠?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면서 장래의 용지 공급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자연녹지가 좋지 여기서는요. 녹지지역에서는. 자, 그럼 이 중에 가장 안 좋은 건 보존녹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전일준 1, 2, 1, 2, 3준 6개. 전일준 3개. 그 다음 보생자 3개. 네, 중일, 유군 4개. 그러니까 16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다가 한번 그려보면 자, 이걸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기출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가론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거. 자, 공동주택 중심, 그걸 먼저 할게. 양원이야. 전양보죠. 그럼 전용주거지역이라네요. 그럼 전용주거는 1종, 2종 있죠.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그러니까 2종의 전용주거지라고 할 수 있네요. 그 다음, 근린지역에서 서비스는 근린상업지역이라는 소리가 있죠. 그 다음, 주로 농업적 생산을 개발 유보됐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생산 녹지지역이란 말이겠죠. 그래서 4번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자, 뭐가 나오느냐?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건 이겁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 해야 한다?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입안 결정무시를 통해서 4가지가 9가지, 21가지가 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가지는 도관, 농자가, 9가지는 주상, 공록, 계생보, 농자. 그 다음 도시역은 다시 4가지를 16가지로 나눈다. 전일준, 보생자, 중일, 유군. 근데 그 중에 전용주거는 전양보, 1종, 2종, 단독과 공동. 그다음에 일편주성, 1, 2, 3,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나눈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는 이 지정에 대한 특례에서부터 행위 제한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